사각함수에서 우리가 처음 할 이야기는 일반각이라는 표현부터 좀 얘기해 볼 겁니다. 일반각을 얘기할 건데 일단 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각이 뭐예요? 각이요. 아휴, 이번에 2등급 나올 각이다 너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자, 각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 크기? 자, 벌어진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벌어진 정도. 벌어진 정도인데 주어가 빠졌네. 그쵸? 두 반직선에 벌어진 정도를 우리는 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도기로 각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반직선이야. 시작하는 애가 있고 쭉 갈 거야. 적당해서 끊을게. 그 다음 또 마찬가지 한 점에서 반직선을 또 긋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했어? 각도기로 이렇게 딱 각을 재서 여기가 몇 도? 뭐 45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해서 두 반직선에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반직선 두 개가 있을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시초선. 뭐라고요? 시초선. 또 다른 하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동경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각을 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초선에서 동경까지의 벌어진 정도를 재자. 됐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떨어진 거리 이런 식의 표현인 거야.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그럼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동경까지 벌어진 정도를 잴 겁니다. 됐죠? 선생님 여기서 동경에서 시초선까지 벌어진 정도를 재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나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나 근데 우리는 약속을 정하자고 어디서 시작하자? 시초선에서 시작하자. 어디까지? 동경까지 해서 이 벌어진 정도를 재자. 뭐 가지고? 각도기 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을 잴 겁니다. 자, 이때 시초선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각을 쟀는데 자, 지금 그림처럼 시초선 딱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말해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각을 잴 수 있고요. 아니면 시초선 시작해서 요쪽입니다. 요쪽. 색깔 요쪽. 요렇게 시계 방향이죠. 각을 잴 수 있어요.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고 이 벌어진 정도를 말할 때는 우리가 양의 방향, 양의 각으로 표현합니다. 양수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재죠. 이쪽 방향을 우리가 음의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각을 잴 때 음수를 붙여서 얘기할 겁니다. 해서 지금 보면 양의 방향으로 몇 도 벌어진 거야? 45도 벌어진 거야. 그럼 음의 방향으로 몇 도 벌어졌을까? 한 바퀴면 360도잖아요. 그쵸? 네, 내가 좀 이상했나요? 자, 이 정도 상식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시초선과 동경이 벌어진 정도는 양의 방향으로 45도입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몇 도? 315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마이너스죠.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문제는 뭐냐면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벌어진 정도를 잴 건데 자, 이번엔 동경이 계속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다시 말하면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초선이랑 동경이 똑같아요. 그럼 벌어진 정도는 몇이에요? 0이죠. 0도. 됐죠? 각이 동경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계속 잴 수 있을 거야. 맞아? 이 정도 갔으면 양의 방향으로 45도 이렇게 말하겠지? 더 가면요. 뭐 120도 이렇게도 말하겠죠. 쭉 가서 얘가 한 바퀴 돌고 더 왔어요. 여기까지. 됐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일까? 우리는 동경이 회전하는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뭐만 봐? 결과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시초선이 여기 있고 동경이 여기 있는데 이 동경이 시초선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더 갔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몇 도일까라고 했을 때 45도요? 마이너스 315도요? 말해도 정답이야.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되죠. 405도.
됐음? 뭐 한 건데? 360도 돌고 한 바퀴 돈 거지? 그리고 45도를 더 갔어. 이때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한번 그려봐라고 하면 우리는 같은 그림 그릴 거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두 바퀴 돌고 더 갔을 수도 있지. 세 바퀴 돌고 더 갔을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같은 그림을 관찰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시초선이 있는데 동경이 이렇게 있어. 자,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몇 도니? 라고 하면 각도기로 딱 재서 30도네 하고 끝나지 않는다고. 됐음? 자, 편의상 내가 요 가운데 있는 요 벌어진 정도를 세타라고 표현을 하면 세타만큼 벌어졌네요 라고 말하지 않아. 어떻게 말해야 될까? 360도만큼 몇 바퀴 돌아. 그리고 더 갔을 거야. 세타만큼. 됐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각도기 재고 딱 벌어진 정도 재야지 끝 이게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다고 몇 바퀴 돌았는지는. 그래서 요 N자리엔 꼭 누가 와야 된다? 정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정수가 오면 1이 오면 한 바퀴 돌고 요만큼 더 간 거야. 0이 오면 바로 간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오면 어떻게 될까? 뒤로 간 다음에 다시 세타만큼 온 겁니다. 괜찮을까요?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얘를 그냥 단순히 각도기로 잰 그 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일반각 이렇게 불러요. 괜찮을까? 납득이 될까요? 자,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초선 동경, 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교재 19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또 깔끔하게 잘 정리해놨어요. 나름 개념서로서 쓰기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의 바이블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 196페이지로 가시면 지금 말씀드린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반각 표현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 N자리엔 정수가 온다는 걸 꼭 명시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이 세타 자리, 더하기 세타 자리에는 양의 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양의 방향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양수로 표현을 땅 해주시면 돼요. 굳이 음수로까지 표현해서 표현을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로 표현해서 지금처럼 얘기하면 이게 일반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일반각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 뒤쪽에 가시면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자, 문제 살짝 한번 보고 갈까 합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예요. 자, 개념 체크 부분 나와 있죠? 아니다. 잠깐. 우리 이제 시초선과 동경을 가지고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막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우린 얘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사분면으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특별한 얘기 없어요. 우리 무조건 약속이야. 자, 원점이죠. X축 양의 방향 보이시죠? 맞나요? 우리 특별한 말 없습니다. 시초선을 무조건 어디로 갈 거냐면 얘가 시초선입니다. 얘를 무조건 시초선으로 볼 거고 그 다음 동경을 나타내는 선을 반직선을 하나 띵 그을 거예요. 됐음? 그럼 우리는 각을 어떻게 잰다?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각을 잽니다.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면 양의 방향으로 잰 겁니다. 그래서 양수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경을 나타내 볼 겁니다. 쭉 동경이 나타날 겁니다. 회전 운동해요. 자, 이때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다시 여기서부터 몇 도? 0도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 90도죠. 요 사이에 동경이 위치하면 우리는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한다? 1사분면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마찬가지 90도보다는 더 크고요. 180도보다 작은 요 사이에 위치하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마찬가지 얘기할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셔야 되겠죠?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사분면에 있는 각을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각 표현할 거야. 360도만큼 몇 바퀴 돌아. 그래서 0도인 것보다 더 크면 1사분면 어딘가에 있어요. 언제까지? 90도 전까지. 됐음? 마찬가지 2사분면일 때 90에서 180 사이,
3, 4분면일 때 180에서 270 사이, 270에서 360도 사이에 오면 4, 4분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일반각 표현 있어야 돼.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360 곱하기 정수 n이 있고요. 요 사이에 위치한다면 아 얘는 2, 4분면이구나. 3, 4분면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계속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로 가셔서요. 개념 체크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자, 편하게 그냥 보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죠. 다음 각이 몇 사분면입니까? 라고 해서 지금 650도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김 부장을 봤더니 1440도 발차기 하더라고. 네. 근데 요즘 조금 애매했어요. 이번 주 거. 재밌었어요. 근데 좀 애매했어요. 자, 갑니다. 650도입니다. 그러면 자, 650도입니다. 우리가 얘를 좌표평면에 가져갈게. 좌표평면에 가져가서 시초선을 어디로 놓는다? X축으로 놉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시초선. 특별한 말 안 할 거야. 무조건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자, 650도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650도니까 360도만큼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얼마큼 더 가면 될까? 290도 더 가면 되겠죠? 그러면 360도 돌 거예요. 한 바퀴 삐용 돌았음. 됐나요? 그리고 다시 290도니까 270도만큼 간 다음에 20도 더 가면 되겠죠? 양의 방향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동경이 어디 위치한다? 요렇게 위치하겠죠? 여기가 20도로 보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 사분면? 네, 일단 보세요. 그거 안 지웠나 보다. 4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내가 학생용 거 정리한 게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딴 걸 뽑아줬나 봐. 에이, 흐린 눈으로 봐줄게요. 잘 안 보이죠?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너 것도 있어요? 네 건 없죠? 아, 얘 거 잘 뽑았는데. 자, 갑니다. 두 번째. 870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마찬가지 좌표 평면에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시초선 설정하세요. 무조건 우리 X축입니다. 다른 데 안 써요. X축이 무조건 시초선이야. 자, 그 다음 370도죠. 한 바퀴 돌았음. 360도. 그럼 자, 얼마큼 더 돌면 돼요? 510도 더 돌아야 되겠죠? 그럼 510도입니다. 그럼 360도만큼 한 번 또 더 돌겠죠? 맞나요? 그럼 얼마큼 더 돌면 됩니까? 150도죠? 맞잖아? 720도에서? 맞죠?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인 거야? 좌표 평면에서 몇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150도 더 간 거예요. 요렇게요. 그래서 요각이 150도겠죠? 됐습니까? 받아드릴까요? 자, 동경이 몇 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몇 사분면일까요? 이번엔 마이너스예요. 그럼 시작 시초선에서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셔야 돼. 몇 도를요? 700도를요.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뒤로 두 바퀴 돌아볼게. 그럼 몇 도야? 마이너스 720도죠. 근데 우리 마이너스 700도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60도로 두 바퀴 간 다음 20도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 표현을 할 때 이 뒤에는 양의 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뒤로 두 바퀴 돌았어요. 뒤로 두 바퀴 돌아서 원래 같은 값 맞지? 시초선 똑같죠? 거기에 20도 땅 더해줬네요.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래서 다음 동경이 좌표 평면에서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습니다.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동경을 어디에? 좌표평면에 그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동경이 누구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해줘.
단 세타는 어떤 애?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어떤 각인가 봐.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해 봅니다. 90도와 180도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했으니까 몇 사분면에? 2사분면에 세타 각이 이렇게 동경으로 보이겠죠? 당연히 요 각만큼 우린 뭐라고 한다? 세타라고 할 겁니다. 됐죠? 이만큼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120도나 150도나 100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그렸어. 이번엔 뭔데? 4세타죠. 그럼 이 벌어진 정도가 몇 배 되는 거야? 4배 되는 거지? 그 4배가 되는 4세타를 땅 그렸더니 그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Y축에서 대칭이래. 그럼 Y축이 여기 있네요. Y축의 대칭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얘가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자, 봐봐봐. 요 각만큼이 세타죠. 맞나요? 다시요. 잘 보셔야 돼. 파란색. 요 각의 크기만큼이 세타입니다. 하나 더. 이 두 동경이 있는데 이 둘은 Y축의 대칭이야.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여기 벌어진 각이랑 여기 벌어진 각이 같겠죠? 아, 당연히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겠죠? 받아들일까요? 자, 4세타입니다. 세타가 얼마인지 나도 몰라. 근데 이거에 4배 했더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대. 참고로 세타는 이렇게 그려져 있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걸 거야. 4세타야. 시작해서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로 뿅 왔어. 받아들일까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각이죠? 점 2개에 x 하나. 이게 세타지? 자, 4세타 각이 있다. 잘 봐. 점 2개에 x 하나 더하면 얘 몇 도가 돼? 180도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다시요. 우리 4세타 동경에서 세타만큼 각을 더해주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얘 몇 도 된다? 180도 된다. 됐음?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80도 끝?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일반각 표현하죠. 360도만큼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18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상황.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5세타가 결과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란 얘기고요. 그럼 세타는요. 5를 나누면 되겠죠? 7, 5, 35에 5, 20, 72 곱하기 n 플러스 5 나눕니다. 3, 5, 15에 6, 5, 30. 됐죠? n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정수였죠? 정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를 넣어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n자리에 0이 오면 몇 도? 36도. 1이 오면 몇 도? 108도. 2가 오면 몇 도? 144에다가 36도 하잖아. 그럼 몇이냐? 180도. 쭉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오면 몇 도? 쓸 수 있겠네. 맞아요? 이렇게 세타가 될 수 있는 값들 중에 어떤 애들 찾아줘?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찾아줘. 몇입니까? 108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도를 나타내는 동경은요. 이 108도의 4배를 나타내는 동경과 Y축의 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